2018학년도 제31대 수원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류선영입니다. 녹음하라 그랬어.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굴하지 않고 정책토론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수원 경기대학교 총학생회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을 보냈습니다. 부디 이번 연도에는 경기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당선되어 학생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각 선본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진행 내용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거운동본부의 소개와 정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3개, 개별질문 3개, 후보자 간 질문 2개, 방청객 질문은 최대 8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5분씩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후보자 간 질문과 방청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으로 제 질문은 1회까지 허용됩니다. 후보자 간 자질검증 차원으로 후보자 간 질문 시 후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서로가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권 침해적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분들도 후보에 대한 인권 침해적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대 수원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산업경영공학과 13학번 강지혁, 부후보자 스포츠경영학과 13학번 이현직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경영학과 13학번 김대원, 부후보자 플랜트 건축공학과 13학번 김정식입니다. 그럼 먼저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부터 간단히 정책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산업경영공학과 1상학번 강지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앞서 정책토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소개에 앞서 저희가 학우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단대 공약 설명이 행정상으로 통합이 되어 기재되어 많은 학우분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17년 2월 학교에서 단대를 현재 저희가 공약을 설명한 대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 2017년 9월 트랙제와 학과 및 단대 통합을 무분별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단대 공약을 통합하여 설명한 이유는 현재 행정상의 기재로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한 것이지 절대 경기대학교 학교의 트랙제 및 학과 단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학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총학생회 정후보자이기 전에 경기대 학우로서 지난 3번의 공청회를 모두 참여하면서 학교의 강제적인 소통 없는 그런 공청회 진행에 많은 분노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학교에 무분별한 소통 없는 그런 강제적인 규탄에 반대하며 같이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스포츠경영학과 1상학번 이현직입니다. 네, 저는 저희 클라우드에서 준비한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클라우드는 총 8개의 전체 공약 그리고 17개의 세부 공약을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공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경기대 학우로서 학우들이 어떤 점에서 더 편리하고 우리 경기대 학우들의 복지를 꼭 실현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많은 질문들 오늘 해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과 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 정책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대학본부의 간단한 정책 소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31대 일본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정후자 경영학과 13학번 김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후자 플랜트 건축공학과 13학번 김정식입니다. 네, 우선 저희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보다 현실적이며 단기간의 효과가 아닌 모든 학우들을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공약을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난 경기대를 만들고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생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점 비율 늘리기, 신학관 24시간 개방, 학생 권리 향상, 셔틀버스와 도서관 및 기숙사 이용 환경 개선 등 누구보다 학생의 입장에 서서 학생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저희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에서 준비한 소중한 공약들에 대해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셨으면 이제 공통 질문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대학본부는 내년 하반기 2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대비해 단과대학 구조 조정과 학사 유연화 제도 도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학본부와 학생 간 소통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한 총학생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 대학본부와 소통을 이뤄나갈 것이며 본부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부터 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1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단과대학 구조조정과 학사 유연화 제도 도입에 대하여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단과대학들이 통합이 되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어떤 이런 학우분들 중 몇 분이나 그 단과대 통폐합에 찬성하신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행정상의 통합, 한순간뿐인 통합이라면 괜찮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한 통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통합과 함께 언급된 유연화 제도의 도입 또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중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변화가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소수로 구성된 과나 수요가 줄어드는 과에 대해서는 존속에 큰 문제가 야기되는 등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학교에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대학 본부와 우리 학생들 간에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리본은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의 중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대학 본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공청회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나서서 요청하고 계획된 일정을 모든 학우와 나누며 각 학과의 최소 요구안을 취합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운영위원회 및 학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어 학교 측에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올해처럼 학생들의 요구가 그저 종이에 적힌 요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진 결과 및 성과를 학우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면 그 정확한 사유와 대답을 들은 후 관련 학우분들과 피드백을 나누어 곧바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용하기 위해 공청회 전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측의 답변과 함께 그 결과를 SNS와 학내 게시판, 학대운영위원회에 알림으로써 일방적인 통행식의 구조조정이 아닌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조조정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처럼 공청회와 구조조정에 관련된 모든 진행 상황은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우리 경기대 학우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을 저희 리본은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은 경기대학교에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2주기 대학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평가 등급은 경기대학교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요한 대학평가를 앞두어 대비하여 소통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평가국을 신설할 것입니다. 대학평가국 신설은 저희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의 전체 공약 중 공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올 한 해 소통 없는 일반적인 통복식 공청회를 통한 학생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대학평가국을 통하여 일방적 공청회가 아닌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시켜 드릴 겁니다. 먼저 대학 구조평가국에 대해 단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학우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로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이 대학평가국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기 대학평가의 결과는 8월달쯤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결과를 예상 결과와 확정된 결과를 학우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여론이 구조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달 사항과 수용된 부분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 측에 강하게 전달하는 등 강한 입장을 고수하여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촛불시위와 같은 평화시위 또한 주최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본교의 학생회 측은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한 해 수원 캠퍼스를 이끌었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의 부재, 총여학생회와 같은 사라진 학생기구, 그리고 운영되지 않는 감사위원회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회칙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각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어떤 기구를 통해 언제 학칙을 개정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부터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스포츠경영학과 13학번 이현직입니다. 먼저 신방사 공통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학생총회라는 답변으로 먼저 대답을 내놓겠습니다. 학생총회란 우리 경기대학교 내에서 존재하는 최상위 의결기구입니다. 비록 올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우리 학교의 현실에 따라서 학생총회가 올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17학번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학생총회가 뭔지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교에는 여러 개의 의결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상위에 존재하는 의결기구는 학생총회입니다. 학생총회는 모든 경기대 학우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대학교 재학생의 10분의 1이 참석을 하면 의결이 가능한 그런 최상위 기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존재하는 게 확대 운영위입니다. 확대 운영이란 각 과 회장님들 그리고 단대 회장님들을 비롯해 그런 간부들이 모여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앙운영위원회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란 각 단대 회장님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의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저희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 기구인 학생총회를 열어서 지금 많이 미흡한 학생회칙의 개정을 수정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단 개강 후 60일 이내에 정기 학생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학칙을 수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칙에서는 총여학생회라든지 지금 감사위원회라든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학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흘러감에 있어서 조금씩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고 판단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들고 가서 최초로 수정을 할 것이며 그 바탕으로 확대 운영의 이 안건을 들고 가서 각 간부님들께 이 의견을 공유하여서 진행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직접 우리 학교 학생 회칙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것이 수정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잘못 수정할 것 같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미흡한 학생 회칙에 대해 개정을 시행드릴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총학생회 선거 운동본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호부자 플랜트 건축과학과 1사학번 김정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총회와 총학생회에 대한 부재, 세칙 개정입니다. 그 키워드를 연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려 이제 3학기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부재로 지금의 경기대학교의 모습을 1년 반 전과 발전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의 부재로 인하여 올 한 해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고, 16년도에 사라진 총여학생회의 빈자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되는 선거조차도 제대로 된 회칙이 없으므로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 시작 전 자격정지가 되는 등 많은 혼란과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일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행정상의 회칙이 아닌 현실에 맞는 학생 회칙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학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열려야 하는 학생총회는 2월 중 예정된 새내기 배움터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보다 더 빠르게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개강 직후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총회의 자리가 마련이 됨과 동시에 우리 경기대 학우 모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의견을 내어주셔야 비로소 진정한 학생총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총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일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학교에 요청하여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 발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학우분들에게 학생총회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 태어날 경기대를 만드는 일본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4일 대학본부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학년도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각 캠퍼스가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만큼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부재는 서울 캠퍼스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기구의 부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일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신문방송사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의 정원은 약 1만 2천여 명 가량입니다. 그리고 충정로에 위치한 서울 캠퍼스의 학생 정원은 2,300여 명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했을 때 6배 정도의 학생 정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의 예산 지원은 학생 정원의 비율에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의 얘기는 총 학생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이 아닌
학교의 일방적인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의 강제 중지는 통탄해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의 자치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핍박하는 행위는 지금 당장 멈추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학교의 불통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잃는 상황에 대해서 큰 분노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캠퍼스의 지역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권리는 항상 보장되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중지 사태는 학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학교의 불통 행정의 실태를 역력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중지를 철회하고 조속하게 서울 캠퍼스 학생들과 소통하여 학생의 자치권과 우리들의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분방송사 공통질문 3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캠퍼스는 올해 4월 직계 규정 개편의 이후 관광문화대학이라는 한 개의 단과대학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 개의 단대로 남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서울 캠퍼스의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학생회를 뽑는 선거에 관한 비용과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현재 서울 캠퍼스는 선거 중지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총학생회장이 직접 사퇴를 하여 학교 개입을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학교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는 또한 이를 보고 학교의 강압적이고 소통 없는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비록 캠퍼스는 다르지만 하나의 경기대학교 학우로서 학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이런 불통으로 없앤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용 문제와 효율성이 한 개의 단대에 총학생회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총학생회를 인정한 후 당선된 후에 대화를 통하여 타협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현재 서울 캠퍼스의 총학생회 선거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진행한 후 소통을 통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학생회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는 신학관 개방시간 연장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 한 학생이 음주 후 복지관과 신학관을 잇는 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흥철 학생지원처 팀장은 야간 잔류 제도를 더욱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학관 개방 시간을 연장시키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야간 잔류 신청 간소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측과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를 거칠 과정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신방사 개별 질문 1번에 대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학관은 23시에 신학관이 문이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평소에 수업 외적으로 동아리방이나 과방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학생들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11시라는 시간은 학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해 잔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신학관 24시간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최근에 일어난 지진 사태 등 안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노출되게 하는 것은 총학생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찾은 구심점은 평소에 11시였던 잔류 시간을 이제 기숙사 통금 시간과 같은 1시로 설정을 하여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의 막차 시간과 맞춰서 1시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 지원처에서도 지금 현재 안전상의 문제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가 학교 쪽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대표인 총학생의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와 학생 서로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 구심점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학교에 평소에 기숙사 통금 시간인 새벽 1시로 연장을 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인 축제 기간이나 그리고 또 시험 기간에는 기숙사와 같이 그리고 도서관과 같이 24시간을 개방하여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는 학생회 분들 그리고 시험 기간 때 마땅히 공부를 할 보금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24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 주신 야간 잔류 신청 방법 간소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야간 잔류를 신청할 때는 학생 지원처에서 종이를 받아서 그곳에 도장을 받은 후 신학관에 있는 경비실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너무 번거로움이 많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신학관 앞에 있는 풋살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강의실을 대여할 때 쿠티스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걸 많은 학우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학관 야간 잔류 또한 지금의 현재 쿠티스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많이 간소화를 시키도록 저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학생회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는 사생회비 폐지를 외치며 사생회국 신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생회와 총학생회 간의 주기적 소통을 약속하며 총학생회 및 학생지원처의 지원으로 기존 사생회비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학생지원처와 예산 관련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됐을 시에도 기숙사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방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체 공약에 1번에 사생회비 폐지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희가 1번의 것만큼 그 공약은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생회비란 사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걷는 돈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생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2016년 너나들이 사생회비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확하지 않은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 있어서 많은 사생분들 뿐만 아니라 경기대 학생들의 많은 분노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사생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봤는데요. 한 학기의 사생회비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학생회비는 8,000원입니다. 하지만 학생회비는 지금 선택을 하여서 자신이 학생회비를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회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그 7,000원으로 저희가 뭘 하는지 살펴봤는데 사생회 분들의 시험 격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총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차례에 이어서 7,000원으로 학생들에게 시험 잘 보시라는 의미로 다양한 다과를 선물한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7,000원으로 과연 모든 학생들이 그 똑같은 과자를 받고 싶어 하는지 저희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측 기숙사 팀장님과 그리고 생활지원센터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서희건설 쪽 사람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사생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이게 혹시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두 분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사생회비는 절대 사생회가 요구하지 않은 돈은 절대 쓰여지지 않고 현재 자신들도 시험 격려 사업 등으로만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현재 기숙사 헬스장이나 다른 곳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 그 돈은 어디서 메꾸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두 분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 돈은 사생들이 내는 그 기숙사비에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사생회비를 폐지하면 기존에 사생들이 누려야 되는 복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생회비는 단지 사생들이 기존에 누렸던 시험 격려 사업이라든지 그런 복지 부분에서만 없어지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총학생회와 학생 지원처에 지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원은 학생회비가 아닙니다. 학생회비는 당연히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사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숙사 팀장님 학교 측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사생들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바닥이 너무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하지만 기숙사비로 충당이 되지 않는다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 쪽에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쪽에서는 어쨌든 학교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니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에서 저희가 사생회와 그리고 학교 중심에 서서 서로 소통을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총학생회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 측은 셔틀버스 카드 팀원이 및 후불카드 전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본 공약이 단순히 셔틀버스 요금 결제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환승 시스템 도입까지 염두에 두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약 이행 시 팀원이사와 여성관광과 같은 외부 업체와의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방송사의 개별 질문 3번에 대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약을 짤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셔틀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생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RFID 카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팀머니와 후불카드를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아주대와 성균관대학교는 이미 팀원들을 통하여 셔틀버스가 운행을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팀원들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 단말기를 교체하는 방법과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팀원이의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은 좀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팀원이를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를 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단말기 교체 비용만 지불하면 충분히 팀원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팀원이 단말기 교체 비용은 버스 한 대당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현재 저희 경기대학교는 총 23대의 통합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총 1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말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단말기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팀원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은 벤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말기 종류가 달라도 이 벤사라는 프로그램을 기존 단말기에 입력할 경우 팀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말기 교체 비용이 들지 않아 벤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수수료만 지불하게 되어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도 환승 시스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지만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승 시스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당선 후 노력하여 꼭 환승 시스템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학생회 리본 선거운동본부는 교수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받는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자칫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학본부 및 교수 측과 어떻게 협의해 공개할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한 강의 편중 현상이 발생할 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신문방송사의 첫 번째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본 선본 측은 교수평가 공개를 통해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현재의 경우에는 교수평가 결과를 통한 피드백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란 당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질문해주신 교수님들의 개인정보 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문제는 이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편중 현상의 경우 경기역 에브리타임과 같은 곳에서 학생들끼리 교수님의 강의를 평가하고 공유하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편중 현상이 교수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강의 편중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보다 좋은 교육의 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 교수 평가 결과의 공개가 학교 지표의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내 대학 평가팀의 팀장님께서는 학생들의 만족도 관리 부분이 중요한 정량평가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교수 평가 결과가 공개가 된다면 학생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가장 낮은 점수로 무작위 점수 부여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만족도 관리 지표의 점수 상승과 더불어 정성평가의 점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총학생회 리본 선거 운동본부는 학점 비율을 피라미드형에서 마름모형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교의 학점 비율은 교육부의 권고 사항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도 중요한 지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약 이행 시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학 본부 및 교수 측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문방송사의 세 번째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 3월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주기 평가 항목 중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평가 지표인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있어서 저희 리본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학점 비율이 대학 평가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 대학평가과에 직접 통화해 보았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학점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합리적인 성적 기준을 세우고 그에 잘 준수하고 있는지만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내 대학평가국 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정성평가 점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학점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학점 관리를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정성평가의 점수가 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A학점 25%의 비율이 30%로 변동된다고 하여도 학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아예 없어지도록 타 대학 지표와의 비교, 구조조정 대상 대학들의 학점 비율을 예시로 들어 분명한 명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학교 A학점의 비율은 25%, B학점의 비율은 35%, C학점의 비율은 40%입니다. 이와 같은 피라미드형의 학점 비율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들은 C학점을 받은 학생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경기 남부권 대학 13곳의 학점 비율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13개의 대학 중 7개의 대학교 A학점 비율은 30% 이상이었으며 이 중 한 곳의 대학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경우 A학점 비율이 무려 35%에 달했습니다. 학점의 비율은 학생 시절 성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수와 소통하며 학점 비율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저희는 가만히 서서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먼저 나서서 소통하고 요구하며
학생분들에게 보다 더 개선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교수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A학점의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학점의 확대뿐만 아니라 C학점의 축소까지도 바라보려면 지속적인 우리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된다면 교무회의, 학사운영위원회, 대학발전협의회 등 참여하여 학생의 대표로서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간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질문은 재질문이 1회까지 가능하며 답변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 차원으로 후보자를 지정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간 질문을 저는 정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자님은 올해 경상대학 학생회장을 하시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동시에 역임하셨습니다. 먼저 양력 부분에 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기입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력 부분에 세터준비위원, 축제기획위원을 역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정 후보자님은 비대위이자 중훈위 위원이시지 세준위와 축기위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클로드 정 후보자님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2017년 경기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제1국장이었던 경상대학 회장 1상학번 김대원입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자리 빈칸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 걸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학생분들이 계셨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 토론회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자리인데 상대 후보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식의 질문인 것 같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세터위원회나 세터준비위원회, 축제기획위원회는 총학생회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생회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 후보자님 깎아내리려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의도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 해서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으로 총학회비 사용에 대한 내역에 정확성과 친례성을 더욱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금과 다르게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할 것인지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 후보자님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수원시 광교의 미래회계법인에 계시는 정호신 회계사님께 문의한 결과 한 학기당 100만 원 선에서 외부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래 총 학생회비 예산 사용 내역은 내역 공개가 학기마다 이루어지는데 회계 감사를 학기마다 받게 될 시 발생하는 약 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학우분들께서는 약간 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적용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외계 회부 감사 횟수를 결정하시며 본래 실행되고 있는 예산 사용 내역 공개는 물론이거니와 외계 회부 감사를 받은 후 SNS와 도서관 게시판, 학대운영위원회 단체 카톡방에 회계사의 공증을 받은 내역을 공지하여 외부 회계 감사의 결과 또한 학우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리본은 기존 총학생회가 진행하였던 총학생회 회계 내역 공개는 물론이와 차별화된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하여 학우 여러분과 더욱 견고한 신뢰 형성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클라우드 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을 보면은 투명한 회계 관리 이 부분에 늘어나는 입찰 비리라고 하셨는데 만약 입찰 비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입찰 비리가 있다면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대학 입찰 비리는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총학생회 선보는 공약에 마치 학교에서 입찰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표현하신 것은 치명한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 하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개 입찰 제도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 후보자님의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책 자료집 8번째 전체 공약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저희가 3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3가지 문제점에 대비해서 2가지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문제점은 늘어나는 입찰 비리 그리고 불분명한 사용 내역, 학생들의 불신이라고 적었습니다. 늘어나는 입찰 비리는 정확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항상 학생 회비를 어디다 사용하고 그리고 입찰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자세하게 어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 입찰 과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이란 1,000만 원 내외의 소액 구매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하는 2013년의 표준 통계 대학 입찰 시스템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공사의 조달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학교 또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공개 입찰이란 학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중앙운영위원회 분들 중에 선택이 돼서 들어가고 또 교직원 대표, 교수 대표 등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양한 입찰 업체에서 자기들의 회사가 어떤지 프리젠테이션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총 세 대표인 학생 그리고 교수, 교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입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공개 입찰로 해서 학생들에게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전자조달 시스템이란 말 그대로 전자로 그런 입찰을 진행하는 겁니다. 현재 명지대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썬더DS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해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1년간 83억 원의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금액은 68억으로 총 15억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좀 더 지금보다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공정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추가로 수도권 내 6개 대학에서도 이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도 수도권 대학인 만큼 이런 추세에 좋은 제도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약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현재 경기대학교의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일부 사용 중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를 마치 처음 도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그냥 말뿐인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은 학교 공개 입찰 공고에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리본 측은 그래서 현재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체 후보 선정 후 업체 제안서를 받은 뒤 6명에서 7명이 들어가는 평가 회원 수를 학생 수를 늘리는 학생 권리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후보자 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본 선거운동본부 보호자 김정식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 정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추후에도 환승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실 경우에는 환승 관련 정산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RFID 카드를 사용을 동시화한다고 하셨는데 RFID 카드 발급을 받을 때 발급자의 개인 정보를 학교 정산에 입력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팀원이 측과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다음 만약 환승을 가능하게 하신다면 학교, 여성관광, 팀원이 회사 측, 광역버스 업체와 수익 구조 배분이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업체 측에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호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승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승 시스템 정말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단지 팀원이 후불 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 환승 시스템까지 되게 된다면 정말 학우들이 많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경기대학교의 실정으로서는 환승 시스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환승 시스템이 되게 하려면 수원시 그리고 현재 여산관광 그리고 경기도청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환승 시스템이란 30분 내에 버스를 갈아탈 경우 그 할인의 비용을 해주는 거이므로 저희 학교 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니므로 그 비용을 모두 학교에서 부담하기에는 학교 현재 재정상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지킬 수 있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환승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해서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해서 요청을 하여 좀 더 어떻게 하면 환승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그 팀원이를 추진하시는데 현 RFID 카드와는 어떻게 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RFID 카드와 팀원이를 저희는 병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RFID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 충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RFID 카드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학우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우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여 2달간은 RFID 카드와 팀원이를 동시에 병합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FID 카드 단말기에 팀원이 프로그램에는 벤사 프로그램을 입력할 경우 RFID 카드와 팀원이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2달간 그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총 유예 기간을 2달 동안 지키고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하여 모든 보증금을 환불해드리고 개인정보는 학교 측에 요구하여 모두 파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가 팀원이 회사에 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본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클라우드 선본, 리본 선본 다들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 전자레인지 신학관 24시간 그리고 통금시간 연장 정말 학생들한테는 솔깃하고 메리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전 성남 분당에서 일어난 전기장판 화재 사고 그래서 일가족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으로 인하여 대학 수학 능력 평가까지 일주일이 연기가 되는 등 최근 우리나라는 안전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공약들 굉장히 좋으신데 과연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24시 신학관으로 다시 태어나다에 대한 공약 보시면은 저희 리본이 당선이 된다면 이번 겨울에 화재 감지기 CCTV 추가 설치로 안전성 확보를 하여
다음 학기 시험 기간에 시범 운영을 한 후에 2학기 때부터 점진적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희 신학관을 보시면은 CCTV가 현재 14개이고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현재 각 과방에는 열 감지 센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 감지 센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과방에 조금 더 필요한 센서는 연기 감지 센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지 감지 센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경우에는 층장이 주기적으로 매일 관리를 하고 또 요즘 IoT로 연결된 플러그가 있는데요. 그 플러그를 도입을 하여 전압이 일정 이상 수준에 올라가면은 차단이 되는 것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화재의 경우 열 감지기 센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리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 성남 분당구 전기장판 화재 사건 그리고 최근 지진 사건 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성남에서 불 난 곳도 최신식 스프링쿨러 및 그런 화재 예방 시설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 같은 경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뒤에 여진이 계속 발생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의 한동대,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들이 무너져 내리는 등 학생들이 많은 안전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저희도 물론 신학관 개방시간 연장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연장입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신학관에서 잠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만약에 수원에도 지진이 안 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 보강의 기준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 보강을 주기적인 내진 설계 보강 검진을 하고 또한 신학관의 경우에는 24시간으로 개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비아씨 분들이 24시, 3시, 5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아씨들이 명부 작성 후에 들어가서 순찰을 돌고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청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이 두 선분 둘 다 질문하실 경우에는 두 선분 모두 3분씩 답변하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최대 8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기 검정색 체크 무늬 옷 입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영학과 16학번 이은선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기숙사 생활을 해온 사생으로서 이번 선거운동본부의 살기 좋은 기숙사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공약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금시간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숙사는 집이 멀거나 통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 기숙사에서는 학기 초 시험이 끝난 직후 등을 포함하여 통금시간 직전까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선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 저는 통금시간의 연장이 1시 이후의 연장을 의미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운동본부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본 공약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기숙사에서는 방음 처리가 잘 되지 않은 시설 때문에 한밤중에도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떠드는 소리, 물이 내려가는 소리 모두 다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개방 시간을 늘리게 되면 더욱이 수면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더욱이 소란스러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로운 활동을 위한 통금시간 연장이라고 하셨는데 개방 시간을 늘림으로써 소란스러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이에 따른 사생들의 관리에 따른 경비원의 추가적인 근무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리본이 제시하는 사생들의 여유로운 활동을 위한 통금시간 연장이라는 공약에서 리본이 생각하는 사생들의 여유로운 활동의 기준은 무엇이며 리본이 제시하는 개방시간 연장 시간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금 시간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소음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엄청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한 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통금 시간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떠들 수 있고 3시에 벌점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도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한 현재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은 비내적벽 구조로 일반 자재를 사용한 구조적 결함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금 시간의 연장이 소음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금 시간이라는 것은 기숙사에 들어와야 하는 시간인 것이지 취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 내에서 일어나는 소음 문제는 통금 시간과는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침에 기숙사 개방하는 시간을 일찍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또 다른 재질문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런 소음 문제가 층간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애층 내에서도 옆방에 물 내리는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들리는 현 사생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있어서 현재에도 1시부터 5시까지 그 4시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개방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줄어들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 격층 설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한 사생으로서 만약 격층으로 전자레인지가 설치된다면 굉장히 좋고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드림타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활 안내 준수사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전열기구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취사용 전열기구 불허용 품목에 전자레인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희건설이나 경기 드림타워 측과 이야기가 충분히 상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생활지원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전자레인지 공약에 대해 들여온 생각도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리본 선거운동본부가 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만의 생활 규율을 바꿔야 하며 구성원들 간의 사전 협의 과정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실제의 내막을 판단하셨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이거야말로 말벌이 공약이 아닌 건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 당선된 약속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역시 약속총학생회 역시 본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0명의 사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안전 문제는 중요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의 편리를 위해 감당하지 못할 책임지지도 못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숙사 생활을 최선의 선택으로 해야 할 저와 같은 사생들을 위해 묻고 싶습니다. 일본 선거운동본부의 기숙사 공약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기숙사 측과 합의된 것은 없었으며 본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해주신 반대 이유, 층장을 통해 그런 전자레인지를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상점을 통해 이루어지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층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정수기에 라면 국물이 존재하고 라면 건더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조차도 층장들이 해결하지 않는 마당에 과연 어떠한 학우가 그것을 손을 들어 자발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2013년 때부터 쭉 기숙사로 살아온 사생으로서 방음 문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방음 문제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는 공동체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기숙사 건물 자체가 구조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는데 내력벽으로 나눠진 방은 서로 방음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을 살아봤고요. 근데 지금 비내력벽으로 이루어진 방벽은 그 방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치에 맞지 않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실에 물려있는 소리는 그것 또한 설비 문제지 사람들이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기숙사 자체의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방에 넣는 게 아니라 휴게실에 넣는 건데 휴게실에는 이미 자판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전기를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랑 약간 뭐 그런 기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전자레인지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한 멀티탭을 이용하면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혹시 IoT 제품 중 스마트 플러그라고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 플러그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연동이 가능해서 심장분들이 언제든지 전력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정성의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운영사인 서희건설 측에 건의해본 결과 서희건설 측에서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특별 목적 법인인 경기라이프 측에 문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경기 드림타운의 전자레인지 설치에 대해서는 서희건설도 학교 측에서 정식적인 건의가 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갈색 머리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머리 한번 묶으신 분? 네, 네, 질문해 주세요.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에너지공학과 16학번 이수연입니다. 저는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공과대학 공약 중 ATM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과대학에 학우이면서 올해 공대학생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고 학우들의 편의를 위하여 ATM의 추가 설치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내에는 미래관, 예술대관, 인문대 센터, 7강의 동과 종합강의동, 기숙사 총 6장소에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장소에 설치된 ATM 한 달 이용 건수를 알아보았을 때 미술관은 약 600건, 4강과 7강은 약 2,000건, 종합강의동은 약 1,000건, 기숙사 약 6,000건으로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강의동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로 보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의 편의를 위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내의 신한은행 ATM 기계는 학생의 편의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이미 적자를 내고 있지만 폐쇄 또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ATM 기기의 추가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신한은행과 사전 협의를 시도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앞서 정무부장님께서 보다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공약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단체 공약조차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까지는 제2공학관에 ATM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치 특성상 6, 7강 학우들에게만 지금 현재 6, 7강 학우들에만 ATM기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2공학관 8강 학생들은 ATM기를 오려면 먼 길을 오셔야 합니다. 또한 하지만 저희 리본에서는 생각을 한 게 그 신원동 뒤로 보시면은 리서치 센터라고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에 ATM기를 배치하게 된다면 공과대학 학우들뿐만 아니라 거북새끼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거북새끼를 이용하는 모든 학우들이 ATM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제6학관에 위치한 ATM기보다는 좀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TM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한은행 측에서 폐쇄도 결정하지 못하고 설치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실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설치를 하겠다고 근거가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 경기지부에 연락을 드린 결과 신한은행 측에서는 ATM기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조사와 뭐 타당성 조사 그 학우들이 원하면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올리면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딩 입으신 분.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시스템공학과 1상학번 이한희라고 합니다. 저는 클라우드 선본 측의 정보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후 공약에 보면은 경기복지카드를 개설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방향으로 그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대 학우들이 제일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사업은 바로 제휴입니다. 그렇다시피 클라우드와 이번 선거운동 모두 제휴 사업에 대해 많은 치중을 두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저희 클라우드의 제휴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경기대 복지카드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복지카드는 이름은 웰컴 복지카드라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 청년 복지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 현재 경기도 지역에 강남대, 산기대, 수원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에서 시행 중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들고 갈 시 경기대 앞 및 정문 후문 상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제휴를 맺은 업체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발급 과정은 카카오톡 친구를 맺고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기대뿐만 아니라 강남대, 상기대, 수원대, 한양대 에리카에 가서도 똑같은 제휴 할인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경기대생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가면 충분히 이러한 제휴 할인을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제휴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나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머리 하나를 입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문학과 16학번 김현정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선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선본 측의 반대 공약 중 인문사회대학 공약의 인문계열 응시료 지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인문대 어문학과 대부분이 각과 특성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며 토익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언어 관련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저 또한 러시아어 자격증인 토르프를 취득할 때 15만 원이라는 응시료를 납부해야만 하며 영문과 말고도 통문과는 12만 원, 일문과는 8만 원이라는 응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문과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응시료가 15만 원, 한 학년당 평균 35명으로 계산하였을 때 클라우드 선본 측에서는 525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계산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문과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데 다른 어문학과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이것이야말로 인문대 학우들의 표를 얻기 위한 허울뿐이 공약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인문대학 인문계열 응시료 지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셨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인문계열 학우들을 위한 인문대학 학우들을 위한 공약을 생각하다가 저희는 인문계열 학우들을 위해 동영상을 제공해드리고 그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해드린다고 단독공약에 적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모든 응시료를 지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시료 지원이라고 하셨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무료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학교에서는 이공계열 학우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공계열 학우들을 위해만 무료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인문계열 학우와 경상계열 학우를 위해서도 무료 동영상을 제공하여 그런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 동영상은 현재 미래잡기 교육으로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 협조를 받아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응시료에 대해서는 현재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이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따라 그 금액에 맞는 상이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퍼센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응시료, 그 동영상을 시청한 인문대 학우들에게 그 관련 자격증을 따면 응시료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인문대 학우들은 그 동영상을 듣지 않아도 자격증을 다 취득해야만 하니까 당연히 동영상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시 인문대 학우들이 그 동영상에 몰리고 그러니까 인원이 다 차고 넘칠 시 그때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무료 동영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육원에서 미래잡기 교육으로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그쪽 국제교육원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그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 그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학교 홈페이지 등 아니면 총학생의 SNS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인문대 학우들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그 과마다 많이 응시료 자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전 후보자, 부후보자 둘 다 인문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각 과마다 어떤 졸업 요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험을 쳐야 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작게는 11,000원부터 많게는 30만 원 넘게 응시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1,000원과 30만 원 응시료 지원을 어떻게 동등하게 지원을 하냐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퍼센테이지를 생각한 거고, 지금 자세한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국제교육원과 함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무조건 학생 편에 설 것이고요.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끝까지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로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후드티 입으시면서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어학과 1학번 정소연입니다. 저는 양측 주선포 모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상대편 공약 중에서 이행해보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선분 모두 질문하신 경우에는 두 선분 모두 3분씩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한 개의 질문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선거운동본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처음에 정책 자료집을 통해서 저희 공약뿐만이 아니라 상대 선본의 공약 등을 봤습니다. 봤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서 저희보다 더 학생들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공약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어떤 공약을 상대편 공약이지만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1번부터 정말 빠르게 3분 안에 차근차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번 리본 선거운동본부의 공약들입니다. 1번 구조조정 공청회, 네, 무조건 이거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점 비율, 이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대학 구조 평가에 있어서 점수 부분을 생각한다면 살짝 아쉬운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학생의 회계 감소로 다시 태어나다. 만약 이 회계 감소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외부에서 회계 감소를 따올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신학관으로 다시 태어나다. 저는 이거는 24시간은 조금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 권리는 당연히 학생들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편의를 보장하는 경기대, 여기 되게 많은데요. 강의동, 이스케어, 신학관, 야간학과, 경기대 지도 표지판 정비, 학생들을 위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솔직히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편리한 셔틀버스, 표제도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표제도는 기존에 없어진 제도인데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살기 좋은 기숙사, 정말 좋은 공약들이 많지만 안전 문제로서 조금 저는 고민이 됩니다. 머물고 싶은 도서관, 솔직히 도서관 공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 짜신 것 같고요. 10번 미래를 함께하는 준비하는 리본 총학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 봉사활동, 저는 이거는 기존에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소소한 공약 같습니다.
그리고 제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제일 아직 1분 남았죠? 예.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한 것 같아서 이 공약 또한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저는 9번 도서관에 머물고 싶은 리본 총학생 이 공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리본 선거운동본부 답변해 주세요. 예,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부부장님께서 저희 공약을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만약에 된다면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할 일도 바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남녀 화장실 몰래카메라 색출이나 각 강의동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즉각적으로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공약들 먼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2003번 측에서 하신 답변보다 더 구체적인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나요? 예. 남녀 화장실 몰래카메라 색출이나 각 강의동 비상벨 설치는 저희가 한번 시설관리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한 결과 일단 각 화장실 문 칸마다는 없고 세면대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비상벨 각 문마다 설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몰래카메라 색출하는 것은 기계가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양복 입고 계신 남성분. 네. 감사합니다.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영리학과에서 학번 김영민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측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는 공약을 내셔주더라고요. 지역 대학 라이벌 국선 대체인데 뭐 리본이나 뭐 클라우드나 동향이 다 비슷한데 클라우드 쪽에서만 지역 대학 라이벌전을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이벌전이 저희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라이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와 또 어느 종목을 또 어느 이벤트를 하실 건지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예, 솔직히 말하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요. 정말 질문 깜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역대학 라이벌전 개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연고전 다들 열린 거 아시죠?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충북대, 충남대, 남북전쟁부터 시작해서 동국대, 가톨릭대, 뭐 십자군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도 나름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안에 있는 경기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만 우리 학교가 사립이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다른 학생들이 들었을 때 경기대 하면 약간 국립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교는 그렇게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지역대학 라이벌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실현하고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총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그리고 수원 근처에 있는 3개 대학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요. 저희도 지금 선거운동본부죠. 제가 직접 그쪽도 지금 많은 학교들이 지금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그쪽 선거운동본부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는 이런 공약이 있는데 너희 우리랑 같이 할래? 이렇게 말해봤더니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와 정말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앞에서 자기 지역으로 가는 버스도 탈 만큼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맛집 좋아하시죠? 아주대에 또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같은 경우에 실현이 되면 정말 좋고 그쪽하고 물론 그쪽도 당선이 돼야 되고 저희도 당선이 돼야 이 공약은 이루어지고요. 아직 1분이 남았으니까 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100% 실현은 아니지만 사실 살짝 말씀드리면 아주대학교는 지금 총학 후보자가 단선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탈이 없는 한 당선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양측 성분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된다면
이 컨텐츠는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학우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과연 그래 내년에 니네 선봉끼리 니네 총학생회끼리 뜻이 맞아서 했어. 근데 내후년은 어떡할 거야? 여러분 연고전도 1회 연고전이 있었습니다. 1회 연고전이 있어서 올해 역사가 깊은 연고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역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회 아주대와 경기대 무아지경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7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안학과 16학번 오수연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측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권리를 외칩니다. 3번 항목 와이파이 5G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빠른 속도의 5G 와이파이 설치되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5G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기술이 아직 부족하여 내년에 있을 평창 올림픽 때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KT 측의 답변을 받았고 국내 정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국제 표준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2-3년 이상이 걸리고 경기대에만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내 와이파이 같은 경우 KT의 협약을 통해 구축되었고 이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공약이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 와이파이 5G 보수라는 공약을 내세우게 된 결과는 현재 경기대학교도 와이파이가 KT에서 지원을 받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은 잘 터지지 않고 어느 곳은 잘 터지는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KT 동수원지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보수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 학교에 그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시스템은 도서관 5층에 전산정보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이파이를 뿌려주면 각 강의동이나 각 그 식당에 있는 공유기에서 와이파이를 뿌리는 건데요. 그 와이파이에 IP에 꽉 차면 아무리 와이파이가 설치가 된다 하들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보고 저희는 KT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KT 측에 와이파이 IP를 좀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KT에서는 4G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점차적으로 아직 5G까지는 아니지만 점차 4G에서 5G로 늘려 학생들이 좀 더 빠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KT 측과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거는 4G, 5G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IP를 늘리는 것 또한 그렇게 조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와이파이 그 4G랑 5G 차이가 그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4G와 5의 차이는 속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4G와 5G 정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경기대학교에 잘 터지지 않는 곳은 그 KT 측과 연락을 해봤는데 현재 4G와 5G의 기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G로 교체를 할 경우 IP가 좁고 IP가 현재 그 수대로 유지를 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한들 절대 느려지지 않고 현재 기술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저희도 계속 KT에 연락을 해서 5G로 지역에서 교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신 여성분 질문해주세요.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주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융합보안학과 1학번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올해 9월 새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 사업은 운송 계약에 따라 운임의 수령 주체와 관련 없이 개별 탁승자로부터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 수령 주체가 학교가 아닌 팀원이 측으로 이루어질 경우 팀원이의 사용은 법에 위촉되어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팀원이 사용에 협의가 되어 팀원이 측과 협의가 되어서 이제 팀원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셔틀버스 팀원이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법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저 얘기는 처음 듣고요. 법으로 안 된다면 현재 성균관대와 아주대도 팀원이로 운영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팀원이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시면 팀원이에서 지금 어떤 학교에서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어디 뭐 식당 뭐 지역에서 그 팀원이로 하는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 지역이 아니라 뭐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호서대학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호서대 다니는 친구들 많이 보시면 이제 수도권에서 자취 그리고 뭐 기숙사 생활이 아닌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셔틀버스는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 호서대도 지금 셔틀버스가 팀원이로 운영이 되고요. 팀원이 또한 팀원이뿐만이 아니라 EB카드 등 다른 후불카드도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셔틀버스에 대한 팀원이 수수료도 전혀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우분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는 정말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아주대나 호서대 그리고 성균관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학교들은 지금 전세버스가 아닌 학교 자체 내부 버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는 위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학교의 경우 전세버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관광과 이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관광 측에서는 절대 팀원이가 불가능하다. 자기는 지금 반대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할 경우 만약에 법에 위축되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궁금합니다. 예, 제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아시는 학우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도 아니죠. 최근에 한 1, 2년 전 많은 총학생의 그 선거운동 보면서 제시했던 공약이 스쿨버스 GPS였습니다. 그 GPS 혹시 지금 이용하시는 학우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 셔틀버스 우리 학교는 지금 전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전세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복지를 못 누리는 거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학교 측 그리고 학생 측이 강하게 그 전세 버스한테 밀어붙여서 그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이 실현하고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총학생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여성관광과 계약이 끝난 후 다른 측면에서 계약을 하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당첨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선거운동본부의 한마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먼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마지막 한마디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정책 토론회에 오셔서 많이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업에 저희 선거 첫날 경기업에 저희 공약에 대해 실효성이 있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결해주고자 평당 가격까지 다 알아보고 예산적인 부분도 말씀해드리고 싶었는데 발표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저희가 SNS나 개인톡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칙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심사숙고한 결과이고 체계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진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물론 올해 실행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먼저 실행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선본 공약도 좋은 부분이 맞는 것 같아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클라우드 선본 분들과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요즘 많이들 학생분들께서 저희 클라우드와 리본에 대해 선본 공약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해주십니다. 리본은 정말 구미가 당기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저희 클라우드는
구미가 당기지 않지만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많이 높은 비율을 나타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학우들의 표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학우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약 이행률을 보여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하고 현실 가능성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워 저희가 당선된 후 100%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약 2시간 좀 안 되게 이 한 장소에서 앉아서 이 학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 한번 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클라우드나 리본이나 다 학생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이 두 선본 다 단 하나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공약은 없습니다. 모두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 수 있을까 두 선본 모두 고민을 했을 테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공약을 어필을 더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선본도 있을 테고요. 저희 선본은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리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당과 당끼리 헐뜯고 싸우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책 토론회야말로 정말 지성인들이 모인 경기대 학생들이 와서 또 고급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양측 선본 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목요일날 또 양측 선본 포함해서 단과대학 학생회들이 합동유세도 있습니다. 거기 자리에서도 많은 관심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답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두 번째 개별 질문 중 선본에게 제공된 질문지와 정책 토론회 질문지에 대해서 통금 시간 연장에 관련된 질문이 사전 안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일부 불이익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제31대 수원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